하게. 트럭. 맞아 맞아 맞아. 큰 트럭이 안 하게. 타이어. 바퀴 타이어 안에 고무만. 네. 고무만 뽑아가지고 바람을 넣어가지고. 채워서 그게 어간에 그러니까 밧줄로 그 안에 원 안에 이렇게 구멍이 나 있잖아요. 그러면 밧줄로 이렇게 얼기설기 이렇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 또 이렇게 널스의 예린 TV가 사부작 또 신정이와 함께 이렇게 방송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신정이가 한 번씩 오는 건 조금 힘든데요. 그래도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방송 출연을 또 한 번만 또 더 한다고 해서 왔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저번에 했던 그 방송에 이어서 중국에서 우리가 밀수를 하거나 뭐 할 때 돈을 어떻게 받는지 또 그 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신정이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이 그래도 인사는 해야 되겠지?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안녕하세요. 또 뵙네요. 그래서 그 저번에 이야기에 이어서 그 좀 궁금한 이야기들 그런 걸 좀 밀수에서 돈을 받고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좀 적나라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 네. 저번에 그 밀수 포장하는데 뭐 상품 밀수꾼까지 받는 데까지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이후로 보면은 이제 밀수꾼 집에서 이제는 중국으로 갈 준비를 해야 되겠죠. 예, 중국으로 가는 물건들은 대체로 킬로그램으로 하면은 80kg. 80kg 이하로 떨어지면 안 돼요. 왜냐면 이제 그렇구나. 그것도 그 키로수가 있구나. 정해진 키로수가. 왜 그렇게 하냐면요. 이제 그 카바 서주는 경비대, 이제 보안서 이런 사람들이 카바 서주는 사람들이 나오면 이제 짝당. 짝당 이제 얼마라는 게 있구나. 돈을 얼마씩 내야 하니까 짝수를 최대한 줄여야 그래도 밀수꾼한테 이제 차려주는 데미지를 줄일 수 있으니까 키로수를 웬만하면 80kg 이하는 안 해요. 80kg를 하는 때가 있는데 80kg 할 때는 이제 짐꾼 일명 그 짐꾼들이 있어요. 짐을 날려야 되니까 뭐 밀수꾼 내가 혼자서 아줌마 혼자서 짐을 못 나르니까 이제 힘이 좋고 이런 짐꾼들을 데리고 오는데 그 짐꾼들도 이제 만약에 또 여기저기서 하루 저녁에 이제 밀수 이 집 저 집에서 1시에 그 동시에 나갈 수 있는 그 시간대가 이렇게 맞춰지면 또 이제 그 짐꾼 싸움이 있어요. 서울 밀수꾼들도 또 이제 짐꾼 싸움이 있는데 그 짐꾼 내 짐꾼을 만들어야 되는 또 그런 것 들이 있거든요. 뭐냐면 여기로 말하면 회사 사장님들이 내 직원들, 그런 분들이 있어야만 내가 하니까 이제 그분들이 짐꾼들이 이제 힘 좋고 이런 등치 큰 이런 남정네들이 할 때는 90kg까지. 힘 쓸만한 사람들. 그분들은 90kg를 미는 게 이 사람들이 진짜 힘이 좋아서 나랑 힘내게 하자 이렇게 했을 때는 별로 이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언제는 하도 짐을 지다 나니까 90kg를 지는 요령이 생겨서 그랬더니 지고 또 이렇게 국경연선에 보면은 뚝이 있어요. 압록강을 이렇게 물이 안 들어오게 막은 뚝이 있는데 그 뚝을 넘어서 내려가서 그 튜브 쪽배 튜브에다가 실어주는 것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흔히 말하는 고무배 하는 건데 그 이제 바퀴 안 하게 고무만 빼가지고 그거 맞지? 거기다 튜브. 공기를 넣어가지고 자동차 안 하게 트럭. 맞아 큰 트럭이 안 하게 바퀴 타이어 안에 고무만 고무만 뽑아가지고 바람을 넣어가지고 채워서 그게 어간에 그러니까 밧줄로 그 안에 원 안에 이렇게 구멍이 나 있잖아요. 그러면 밧줄로 이렇게 얼기설기 이렇게 곱하기 막 이렇게 배를 하면 만드네. 안에 이렇게 대박이다. 그물로 이렇게 상품이 물이 안 빠지게 이렇게 해서 이제 거기다가 싣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중국에서 만들어 가지고 그렇구나. 그거는 북한에서 타고 가는 사람들이 그걸 타고 온 사람들도 있거든. 저도 그걸 해서 한 번은 밀수를 하면서 중국에 간 적이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짐을 80kg 이하는 안 만들고 80kg 이상짜리 짐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제일 처음에 경비대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경비대가 알아서 이제 보안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알아서 이제 오늘 보안서 누구 왔는데 오늘 뭐 카바비를 얼마 뭐 너는 몇 짝이니까 짝당 얼마를 해서 얼마를 줘야 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중국에 보내요. 중국에 그렇게 해서 중국에 보내면 중국에서 이제 돈이 북한 짐꾼들은 그냥 요 뚝딱 넘어서까지
넘어서 무태까지만 딱 주면 이제 물에서 이제 중국 증권들이 그걸 이제 튜브에다가 실어서 중국 네 가지고 가면 중국 대방에 이제 그걸 받아서 건품을 해요. 또 건품을 해서 이제 자기가 이제 요구를 했던 상품들이 있어야 되고 1등 상품, 2등 상품별로 쫙 해서 하는데 여기서 또 고민되는 게 뭐냐면요. 이게 또 갑과 을이 그런 또 이제 시련을 겪는 건데요. 참 불쌍한 게 이게 제대로 된 이런 무역 거래가 아니라 보니까 지가 자기 마음대로 건품해버리는 거야. 우리는 분명 1등품을 100kg를 보냈는데 자기가 싹싹 골라서 80kg를 만들어 보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밀수꾼 또 울며 겨자 먹기로. 아니 그다음부터는 내가 내 돈을 당당하게 받아야 되는데 그 몰래 가슴 졸이면서 하는 그 전화에다 대고 제발 아무개 아빠 막 그 중국 사장한테 막 제발 좀 80kg인데 저기 내가 100kg를 버는데 80kg 됐잖아요. 그러면 제발 사정하니까 90kg 만들어 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눈물겹습니다. 네, 이게 참 그런 게 있죠. 진짜 나쁜 그렇게 놈들이네. 하면 이제 그렇게 해서 겨우 돈 청화를 받아서 청적으로 계산을 해서 이제 너 요번에 시무룩꾼들한테 얼마씩 다 주는가? 아니 그렇게 해서 이제 밀수꾼이 지금 돈 청화를 받는 게 1등품, 2등품, 3등품 해서 총해서 도합해서 돈이 얼마다. 요번에 너네 10만 원이다. 이렇게 하면 네 알겠습니다 하면은 10만 원 돈을 내가 직접 중국 사람한테서 받는 게 아니고 또 이렇게 보면 밀수를 하다가 보면은 우리는 밀수 상품을 지금 보내고 있잖아요. 근데 또 어떤 밀수꾼들은 우리한테 필요한 생필품, 네, 공업품, 그다음에 식료품, 아니면 무슨 이런 잡화, 뭐 이런 거 학용품, 화장품. 중국에서 넘어가지 않는 게 없으니까 소금 빼고 다 온다 했었어요. 그렇지. 네, 소금 빼고 다 가니까 간장, 된장도 갔었어요. 네, 중국에서 받아서 먹어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품들을 이제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받는 밀수꾼들은 중국에다 돈을 보내야 되잖아요. 거기서 네. 돈을 받는구나. 네, 그러면은 이관, 그렇구나. 네, 쉽게 말하면 이관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중국에서는 내가 돈을 줘야 될 사람, 이쪽에 중국 상품을 보내는 사람한테 돈을 주면 나는 내 돈을 중국 사람한테다 줘야 될 내 돈을 밀수꾼한테 대신에 주는 주는 거야. 네, 밀수꾼한테 그렇구나. 돈 주는 거. 이렇게 해서 서로 이관을 해서 돈을 주고받고 했습니다. 그렇구나. 네. 돈을 그렇게 받는구나. 그러니까 네. 돈 받는 사람도 쉽고 또 주는 사람도 쉽고. 네. 그러니까 우리 북한에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 온 사람들이 고향집에게 돈을 보내잖아. 네. 돈을 보내는 게 이제 중국에다 보내면 중국 사람들이 돈을 그쪽에 직접 보내는 게 아니고 그쪽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밀수꾼한테 어디서 돈을 받아라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네. 네, 밀수꾼한테 돈을 주면 그 밀수꾼은 이제 또 받아야 되는 것처럼 이제처럼 이관을 하는 거죠. 네. 그러게 내가 여기 와서 그다음에 그 엄마한테 돈을 보낸 적이 있는데 그때 돈을 보낸 것도 그렇게 받는 거야. 엄마가 여기까지 들어오지 않고 여기서 이제 장사꾼들 돈을 여기다 보내준 사람들이 전화해서 야 너 어디다 갖다 돈 줘.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고. 난 어디 가서 받을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돈을 교환. 북한에서는 네. 그게 조금 그 전에 우리 살 때보다 조금 발전됐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셨어요? 진짜 야 그게 발전됐다는 거지. 우리는 네. 항상 계좌라던가 이런 게 없으니까 돈을 받으면 직접 가서 받아야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아니요. 이런 물물 교환이라던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나 그 전에 엄마 이제는 한 몇 년 전이죠. 한 5, 6년 전인데 엄마에서 전화가 했었는데 돈을 이게 보내게 되면 엄마 돈을 보내게 되면 꼭 들어와야 되잖아. 그렇지 않아도 된다. 여기서 네가 보내면 직접 통화를 해서 그쪽에서 받는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어. 근데 네 말을 들으니까 내가 이해가 지금 가. 그거는 중국이랑 북한만 한정된 게 아니고 북한 내에서도 이제 상품을 주고받고 할 때 돈을 그런 식으로 상품 이관을 달리게 해요. 하는 사람들 있잖아. 네. 국정에. 네. 어떻게 그렇구나. 하냐면 그러니까 여기 제가 있을 때는 상품을
우리는 앞지대? 뭐 이렇게 평성 쪽에 내가 짐을 보낸다 하면 내가 짐을 보내면 전문 기차 타고 다니는 차 승무원들한테 내 짐을 그것도 해봤었어요. 네, 승무원들한테 짐을 보내고 내가 해산에서 해산에 앉아서 평성에 있는 돈을 내가 이렇게 받을 수는 없으니까 그때도 그런 게 있어요. 평성에서 해산에 보낸 장사꾼이랑 해산에서 평성에 보낸 장사꾼이랑 서로 마주서서 내가 얼마를 줄 거니까 내가 얼마를 줘 이렇게 하고 전화 연결해서 돈 이관하는 거. 그러면 서로가 장사하기도 조금 편리하고 네, 많이 편리하고 사람들이 이제 좀 머리가 깼네 조금. 네, 조금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조금 많이 발전됐다고 봐야겠죠. 그렇게 됐구나.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 동생과 함께 또 밀수는 하되 그거 돈을 어떻게 하고 여기에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좀 우물수를 하는 게 밀수를 한다는데 어떻게 하냐 이게 엄청 궁금했었거든. 근데 이자처럼 그렇게 고무배를 띄워가지고 상품을 실어서 보내고 돈은 이관 받는 게 이렇게 북한 쪽에서 이렇게 받는다 하는 걸 오늘 리얼하게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신정이가 진짜 리얼하게 정각하게 우리가 딱 보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요. 밀수하게 되면 널세 예린 TV에서 이야기해서 우리 밀수에 대해서 알아. 이제는 이렇게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구독자분 중에 영주님이라고 있는데 영주님이 전에 한번 문자를 그렇게 말씀하셨어. 중국에서 밀수를 하는 여자분이 중국 여자분인데 북한으로 건너왔다 하면서 밀수를 했다는 거야. 가능한 일이지. 네. 북한으로 왔다 갔다. 중국 사람은 중국에는 지금 무슨 한국도 갈 수 있고 어디 가는 게 여건이 이렇게 되니까 중국 사람은 북한을 들어올 때 여건을 띄고 들어오면 괜찮아요. 그러나 북한 사람이 중국이나 다른데 외국에 나가기는 많이 힘들어요. 근데 그 여자분은 밀수를 했다 그러더래. 북한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밀수를 했다. 밀수가 어떻게 됐냐면요. 제일 처음에는 솔직히 강에서 꼬무배만 태우고 꼬무배다 싣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점차 발전하고 커가면서 이제 나중에는 어땠냐면요. 이렇게 물이 얕은 구간에서 차를 직접 강에다 대고 밀수를 했었어요. 일단 그게 또 이제 안 돼가 점점 통이 점점 커진다고 봐야 되죠. 점점 이게 범위가 커지면서 이제는 세관에서도 밀수를 해요. 제가 오기 1년 전에 한국 오기 1년 전에 1년 전에 겨울에 오징어 여기는 그게 북한 말로는 낙지 한국에서는 오징어 말린 오징어 밀수를 했었는데 그때는 강은 채 얼지도 않았고 고무배 띄우기도 힘들고 그 애매한 그런 날씨들이 있잖아요. 봄과 초겨울 이럴 때. 그럴 때는 한 트럭씩 보내야 돼요. 한 5톤? 5톤? 최고 많으면 10톤, 12톤까지는 오징어를 보냈었어요. 근데 그렇게 보내려면 이제 솔직히 꼬무배 이런 거 가지고는 어림도 없고요. 당연하지. 네, 차로 보내야 돼요. 네, 차로 보내야 되는데 이제 그때는 세관다리로 가는데 그럴 때는 이제 여느 밀수를 할 때는 경비대를 카바 세우고 했다면 이제 그때는 세관 일꾼들 세관 물건 검사하는 사람들 드러낸 도둑놈들하고 그렇죠. 네, 세관 검사들을 끼고 세관 검사들한테 이제 저 물건 보낼 거 있어요 하면은 중국 트럭은 한 개 트럭이 아주 기차 여기서 빵통이라 그러는 북한에서는 기차 빵통이라 그러거든요. 이렇게 화물통, 기차 화물빵통 이렇게 화물차칸 이게 잘 모르겠다. 화물칸 여기서 말하는 화물칸이겠지. 화물차 하나만큼 그렇게 큰 이런 트럭이 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솔직히 너무 대한민국에서 큰 트럭이 말하는 한 10톤짜리 아니 되나? 그 컨테이너도 작다. 길이는 더 크거든요. 길이 컨테이너는 높이라도 높지만 이거는 바퀴가 6개가 이렇게 달리니까 긴 거 진짜 기차같이 생긴 걸 걔네들이 오니까 거기에다가 밑에 이렇게 쭉 깔아서 보내도 몇 톤씩 들어가거든요. 10톤씩 거진 들어가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밑에다가 이제 세관 검사들한테 이제 상품 검사하는 검사들한테 얘기를 하면 이제 물건을 갖다 그렇게 실어주게 해요. 그러면은 옆에서 뭐 지나갈 때 트럭 위에니까 그 트럭 위에 이렇게 그 적재함 밑에 이렇게 깔려 있는 거는 못 보잖아요, 밑에서. 그렇게 하면 세관딸이 건너가는 거죠. 그러면은 건너올 때 그때 그게 또 어떤 게냐면 정부 한국어로 말하는 정부에서 국가에서 이제 와크가 떨어져가지고 저게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가 아니고 그런 회사들이 있었어요. 그때 달러 정부에서 어쨌든 외화벌이 맞아 그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 외화벌이를 한다고 무역을 하는 차들이 들어오는 게 있는데 그 외화벌이를 한다고 하는 차들이 들어올 때 그게 공업품 생필품 이런 걸 공공연하게 들어오는 게 있어요. 네, 그 차들이 들어왔다가 나갈 때 그러면 들어올 때는 차 위에 이렇게 짐들이 많았었잖아요. 그럼 나갈 때는 빈 차가 나가야 되는 게 맞으니까 근데 빈 차가 나가게 이렇게 실지는 못하고 그 밑에다가 쭉 깔아서 줬어요. 어쨌든 검사를 해야 검사를 한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올라가서 보니까 네, 그런 식으로도 밀수를 했었어요. 네, 세관으로. 야, 장사도 네. 여러 가지가 먹고 살기 위한 그게 머리 쓰는 거는 네. 어떻게 그 누구도 감당을 못할 정도로 네. 그렇게 먹고 되네요. 살기 위한 투쟁은 여기서 됐네요. 투쟁이란 말 잘 안 쓰지.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그렇게 발아가는 사람들 네. 북한에 지금 현재 있는 윗동네에 현재 있는 네. 우리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들 그렇게 발아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북한 정부가 만약에 오픈을 했다. 모든 걸, 그 인터넷이나 뭘 오픈을 했다 하게 되면 어느 정도로 발전이 될지, 그러면 대한민국 빨리 따라오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 네, 먹고 살기 위한 이런 머리 수준 같은 거는 빨리 따라오지 않을까? 네.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 고생 많이 한 사람들이 빨리 깨치거든. 네. 그 사는데 빨리 깨치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여기 와서 10년 동안에 적응을 하면서 대한민국에서 이제는 거의 깨친 것처럼 북한 사람들도 그렇게 빨리 깨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서 빨리 통일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조금이나 조금 어떻게 좀 내비치 게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 신정 동생 너무나도 이 얘기를 잘해주셔서 뭐 귀에 쏙쏙 들어오죠. 예, 다음 시간에 우리 신정이 또 어떤 이야기를 하실지 궁금하면 하트뿅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